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휴일 아침 보내고 계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밖에서 뛰어노는 어린이날 3년 만입니다. 이 당연한 게 3년 걸렸습니다. 더구나 올해가 어린이날 100주년이라고 하니 의미가 더욱 남다릅니다. 어린이들이 행복한 나라, 이런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겠죠. 그리고요, 그 책임은 어른들에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주 5일 재택도 오케이다. 네이버 파격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코로나 이후입니다. 지금요. 뭔가 일상 회복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에 익숙해진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요. 주 3일 출근 또는 전면 재택. 직원들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리고요. 원격 그리고 거점 사무실 근무 형태가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다. 거점 사무실은요, 꼭 예를 들면 본사에 가지 않고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관련 기사가 일면 톱기사로 있군요. 아이들 50년 사이 행복해졌나? 이렇게 질문을 제목에서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 뭔가 비교를 했죠? 50년 전과 지금. 자, 어린이들의 달라진 일상인데요. 첫 번째가 아이들 가방 속엔 무엇이 있을까? 과거에는 교과서, 필기도구, 미술도구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딱 보니까요. 학원 교재입니다. 그리고 마스크와 태블릿. 세상이 바뀌었군요. 그리고요. 점심 식사는요. 과거엔 도시락이죠. 요즘엔 다 급식입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은 무엇을 할까? 과거에는 놉니다. 팽이, 구슬치기. 지금은 학원 가죠. 아래로 갑니다. 저녁 시간에는 아이들이 집에서 무엇을 할까? 과거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TV, 흑백 TV 봤다. 그리고 컬러 TV 나오면 신기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요. 방에서 혼자 유튜브 보고 있답니다. 달라졌네. 아래로 갑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평가를 좀 담고 있죠. 자, 경제 성장 덕에 생활은 풍족해졌는데 스마트폰 외톨이가 생겼고 학원은 뺑뺑이다. 과연 행복합니까? 자,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행복도요. OECD 국가 선진국 모임이죠. 그 가운데 꼴찌권이라고 합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죠? 광주 4구 아파트 8개 동 전면 철거하고 재시공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HDC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 무너진 201동을 포함해서 나머지 동 다 철거한다. 그럼 가구 수는요. 800가구가 훌쩍 넘게 됩니다. 자, 그럼 철거 그리고 다시 재시공하는 거잖아요. 기간은 5년 10개월로 추산이 됐고요. 비용은 3,700억 원입니다.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들어간 겁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시죠. 자, 이쪽 끝에 있습니다. 어제입니다. 북한이 또 쏘아 올렸어요. 자,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 취임 코앞인데 일부러 쏜 것 같기도 하고요.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이다. 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로 보입니다. 일단 분석 중인데요. 올 들어서 14번째. 뭔가 새 정부가 출발하는 거 맞춰서 주도권 싸움을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돼 있습니다. 언제까지 북한이 뭐 싸울 때마다 우리는 분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 옆에는요. 김상일 시사평론가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박창한 장한대 교수 오늘도 자리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요. 김재석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아침에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험대입니다. 시험대. 그러니까 뭔가 테스트를 받고 있다는 거죠. 어떤 결정을 하는가 많은 분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장관 후보자들과 관련돼 있습니다. 먼저 기사 하나 소개해드리죠. 버티는 정호영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엇갈린 시선 이렇게 돼 있군요. 좀 더 보면요. 자, 당선인 측에서는 인사청문회는 끝났죠. 여론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요. 뭐 이분이 버텨줄수록 우리로서는 땡큐입니다. 뭐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좋다는 거예요. 진짠가요? 이런 발언이 소개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여야에서 나온 목소리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보시죠. 정호영 후보자는 이제 보건복지부에 출근할 생각 마시고 경찰에 출석 조사 받으러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루하루 시간을 끌수록 비리 의혹만 늘어날 뿐입니다. 곱절로 늘어날 뿐입니다. 하루빨리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하고 결단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마치 후보자가 범죄자라도 되는 양 호통치기, 망신주기, 꼬투리 잡기로 일관했습니다. 선거 검증을 예고했지만 결정적인 한방조차 없었습니다. 뭐 여야 시선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실은 걱정을 하는 목소리가 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기사가 오늘 소개돼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아빠 찬스, 황당 해명, 능력 의문, 윤 정부도 내로남불 데자뷰다. 제목 자체가 굉장히 매섭게 질타합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지금 거쳐간 후보들 쭉 소개해 있고요. 논란이 됐던 것도 옆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군요. 자, 맨 아래쪽에 추가적인 제목이 있습니다. 아래로 갑니다. 자, 윤 정부도 내로남불 데자뷰 이런 큰 제목이고요. 아래 제목은 이렇습니다. 닮은 꼴 인사청문회. 그러니까 과거와 닮았다는 거잖아요. 자, 문정권 심판론을 내세워서 대선에 이겼는데 후보자들 보니까 자녀 입시, 공직 재테크, 그리고 부동산 등등등 비리 의혹 종합 세트 내각 판박이더라. 뭐가 달라졌냐는 거죠. 청문회에서도 아나무인 답변까지 닮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거의 이제 막판인 문재인 정부 그리고 곧 들어서게 될 윤석열 정부 다 비판하는 내용이군요. 지금 이 내용은. 자, 윤 정부 출범도 하기 전에 공정 상식 자체가 흔들흔들하고 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걱정하는 목소리 그리고 또 민주당의 이와 관련한 민주당의 또 반응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는 조국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돼요. 정호영 이분도 저는 자진 사퇴하셔야 된다고 봐요. 국민의힘은 지금 정호영을 보호하고 장관시켜주려고 정권 교체한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이렇게 8% 이상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는 이유를 저희가 납득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의회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 국민의힘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대요. 뭐 이런 목소리로 들립니다. 자, 영상이 나가는 동안 패널 두 분께 질문을 드렸어요. 그리고 판넬에 좀 의견을 써주시라고요. 먼저 박찬환 교수님, 이 사안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이미 결론은 났다고 봅니다. 맞다? 결국에는 자진 사퇴로 갈 거다. 그래요? 그렇게 네. 보시는 겁니까 지금? 네, 시점만 남았다고 보는 게 예. 청문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일 의혹과 관련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제도 자녀들 편입 과정에서 해명했던 것과 달랐던 사실관계가 새롭게 또 나오고 또 친인척의 어떤 또 취업과 관련된 얘기도 또 새로 나오고 예. 뭐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새로운 의혹들이 더 불거지면 가뜩이나 안 좋았던 이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윤석열 정부 왜 이러지? 라고 하는 생각을 더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예. 인사 전체에 대한 공정성 또는 상식적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예.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마치 뭐 사퇴 안 시킬 것처럼 이렇게 끌고 나가는 사실 거는 별다른 얘기를 사실 인수위나 당선인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결국에는 예. 민주당에서 지적한 것처럼 화살바지로 쓰다가 다른 후보자들 방탄용으로 쓰다가 결국에 이제 자진 사퇴하는 모양새를 갖춰서 지금 시간이 흐르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뭐 취임하 그것도 며칠 안 남았다고 봅니다. 이번 주말이 결국은 고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윤석열 당선인이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더라도 지금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경우 많았거든요. 뭐 30번 넘게 강행이 됐는데 그냥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 이건 없다고 보세요? 저는 전혀 없다고 보는 게 지금 가뜩이나 공약 후퇴로 예. 그 지지층들이 흔들리는 지지층, 특히 청년 지지층들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한동훈 후보자의 아빠 찬스 부분에 대해서 넘어갈 경우에 한동훈 후보자 이게 흔들- 정호영 후보자죠? 아, 예, 죄송합니다. 정호영 후보자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예. 아예 지지층이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20대 지지층. 심상치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미 결론은 나 있다고 봅니다. 시점은 나와. 그 지금 이 박찬원 교수님께서는 시간 문제다 지금 네. 시간 문제다라고 보셨어요. 자 윤영걸 전 대표님께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한자로 좀 썼습니다. 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수죽, 제주, 수죽, 복주, 배주자입니다. 순자가 한 얘기인데요. 예. 민심의 물은 예.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한다는 거죠. 그 앞에 있는 수, 예. 그 주 이게 뭐 저 물, 배 그렇죠. 이 뜻이군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는 거죠. 예. 정호영 그 내정할 때부터 지금 민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배가 지금 떠나야 되는데 지금 예. 구멍이 하나 났어요. 민심이 흔들리고 있는데 빨리 지금 이 막아야죠. 사안은 배에 구멍이 난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저 정호영 청문회 볼 때 예. 약간 머리가 아팠거든요. 뒤통수를 짚고 봤어요. 제가 두 번째입니다. 옛날에 조국 전 장관 청문회 때 그때도 제가 머리 짚고 봤거든요. 그때도 잡으셨어요 뒤를. 예, 예. 당당하게 좋게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나. 당신이 스스로가 병원장하고 그 의대 교수라면서 예. 아들, 딸 둘, 한 아들은 전자공학과, 딸은 농대 다니는 딸을 편입시켜서 이 의대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것도 편입으로. 예. 그걸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똑같은 아들은 똑같은 서류를 두 번 냈는데 한 해는 떨어졌어요. 다음에 냈는데 똑같은 서류 냈는데 한 번, 두 번째 낸 거는 40점이 더 높아요. 거의 전형이 만점이에요. 달랐다는 거죠 그때는. 똑같은 그러니까 토시 하나 안 들고 똑같은 서류를 냈는데 그걸 누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윤 당선인의 새 정부 출마할 때 산뜻하게 새 출발해야지. 물론 뭐 한덕수 총리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어요. 예. 그때 정호영도 껴서 끼어 팔기로 딜을 하려는 생각으로 저는 끌고 있다고 봐요. 하지만 끼어 팔기도 싱싱한 생선이야지 썩은 생선 갖고 끼어 팔기가 됩니까? 오늘 윤영걸 전 대표님 비유가 그냥 반짝반짝 하십니다 지금. 저는 정호영은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네. 그 후백제 시대 때 견훤한테 쫓기던 왕건 있을 때 대구 공산 전투에서 예. 신순겸 장군이 예. 왕건인 척하고 대신 죽은 적이 있어요. 왕을 위해서 대신 죽었어요. 예. 근데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그럴 가치도 없어요. 내로남불의 전형이잖아요. 국민들은 뭘 묻냐? 예. 조국하고 뭐가 다르냐? 근데 지금 정호영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될 거 없다, 불법 위법 없다 이걸 또 계속 강조했거든요. 수사해봐야죠. 지금 수사 안 하잖아요. 뭐 서류 하나 낸 게 있습니까? 교육부에서도 제대로 한 게 있어요? 검찰에서 압수수색 하지 않으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뭐 네. 서류는 저 검찰이나 수사 당국이 제대로 들어봤느냐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지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궁금한 건 조국하고 뭐가 다르냐. 또 하나는 보수가 예. 상식과 공정, 도덕성을 내세워야 되는데 예. 그러면 뭐가 틀리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민심의 바다가 더 출렁이기 전에 예.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추가 질문하면 네. 윤영걸 대표님, 윤석열 당선인이 이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장관 임명을 그대로 할 걸로 보이십니까? 그것까지는 못할 걸로 보이십니까? 저는 못할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도덕성에서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나다. 그 정도면 할 수 있어요. 예. 예, 이순신 장군 정도 되면은. 근데 위암 수술하시던 분이에요. 그럼 보건복지부가 제일 중요한 게 연금 뭐 이런 거. 사실 복지 분야 굉장히 그렇죠. 비중이 큰데. 이 코로나19 같은 거 질병 이런 거 전체적으로 우리 사각지대에 놓인 예. 국민들 이런 대책 이거 하는 분이 위암 수술하신 분이 그거 하늘에서 무슨 계시를 받지 않는 한 그거 잘할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이 많은 역사적인 인물이 등장했고 많은 비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매섭게 좀 질타를 해주셨어요. 일단 상황은 좀 이렇습니다. 뭐 어떻게 전개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음은 민주당과 이 후보자들 요 두 가지를 묶은 기사인데요. 한덕수냐 한동훈이냐. 한 명만 살려주겠다는 민주당. 그러니까 뭔가 민주당은 지금 연계를 시킨다는 거예요. 일부 오늘 나온 기사 중에는요. 이 연계를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놓고요.
정호영, 한동훈 이렇게 둘을 연계한 기사도 있고요. 근데 이 기사는 한 명만 연계를 했네요. 그럼 이거는 기본적인 전제가 좀 깔려 있는 거네요. 자, 여기 보면 한한 연계 양자택일 작전하고 있다. 총리 인준, 그렇습니다. 총리는 국회 동의사항이니까 민주당이 반대하면 안 돼요. 총리 인준 무기로 윤 당선인을 압박하고 있다. 한동훈을 낙마시킬 한 방이 딱히 없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자와 뭔가 자꾸 연기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최근에 당 지지율은 이 검수완박 여파로 급락했다. 이런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여야의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할 수밖에 없지 않냐. 민주당 결론은 한덕수 부결입니다. 결론은 이미 나 있어요. 통과 안 시켜줍니다. 지금 여야에서 나온 두 가지 목소리인데 좀 내용이 달라요. 자, 김상일 평론가. 네. 민주당에 좀 지금 민주당이 몸담고 계시니까 민주당 분위기를 좀 전해주시면 좋겠는데 누구와 누구, 그러니까 후보자의 어떤 이 국회 처리와 뭐 이런 거를 연계시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누구와 누구를 연계시키는 건지, 그리고 한덕수 후보자 지금 방금 영상 나왔지만 이미 뭐 낙마로 민주당이 정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일단 뭐 직접적인 연계는 없습니다. 없다. 그러나 한덕수 후보자도 사실은 예. 많은 문제가 지금 드러나고 있고 지금 여론의 그 추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그 새 정부 초대 총리를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낙마시켰을 경우에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민주당도 이제 발목 잡기 이런 그런 부담이 있는 거 프레임에, 아닙니까? 충분한 명분이 없다면 그런 프레임에 걸려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론의 추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여론의 추이를 보는 동안 예. 뭐 다른 장관 그 후보자들과의 어떤 예. 영향 이런 예. 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 연계는 없을 것이고 그러나 상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는 당연히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간접적으로는 뭐 간접적 연계는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 예. 도덕적인 한방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뭐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명부터가 사실은 부적절하고 잘못됐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기자를 하다가 예. 정치권으로 바로 기자가 들어가면 뭐라 그럽니까? 부적절하다고 하죠. 예. 왜 부적절하다고 합니까? 기사 쓰고 사회를 취재하고 문제를 짚어내고 하는 게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나중에 정치를 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그런 그렇죠.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벤트를 만들어내고 이럴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민정수석이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것조차도 이거는 부적절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근데 수사를 하던 검사가 대통령이 된 것도 사실은 이게 역사적 불행일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바로 장관으로. 그러면 그렇지만 그거는 전 정부의 어떤 심판을 위해서 예. 국민이 선택을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쳐요. 그렇지만 임명이라는 선택으로 만약에 수사 검사를 장관으로 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수사들이 상당히 정치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굉장히 튀는 수사가 많이 나올 수 있다. 예. 이런 우려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상당히 부적절한 지명이었기 때문에 예. 이것은 가능하면 예. 뭐 낙마를 시키는 게 맞는데 뭐 그런 데 있어서 당선인이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론 추이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론 추이를 보기 위해서 예. 시간도 벌고 예. 협상력도 가지기 위해서 한덕수 총리는 당연히 약간은 유보적으로 진행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상황이 이거다 저거다 이게 명확하지 않지만 뭔가 여론이 다 이게 한 거죠. 유동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